요 글자는 같은 건데 뭐만 있냐면 요거가 있어요. 예. 그 요거가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요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예, 여러 가지를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삼시보강입니다. 예, 그림 문자.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문자도 여러 설이 있죠. 뭐 한자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그림 문자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라고 명칭할 게 없으니까, 문자 그러기도 뭐 하니까 제가 그림이고, 실제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상상하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35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5강에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많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써보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자로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요 글자와 요 글자는 같은 건데 뭐만 있냐면 요거가 있어요. 예. 그 요거가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요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예, 여러 가지를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 말하자면 요거를 요 글자만 알아도 재미있어요. 뭘로 보이세요? 머리. 분명히 그렸어요. 예, 머리 또는 머리하고 유사해요. 인간한테는 머리고 인간한테는 머리면 아니 인간한테 머리면 고리 뭐 이런 거 주둥이? 주둥이 아니라 대가리. 자, 더 이상 롯데가리가 예. 머리인데 이거는 꽃봉오리. 아, 봉우리. 예, 꽃봉오리예요. 이 꽃봉오리를 쓰는 게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창경궁이 궁궐에 가면은 함인정이 있어요. 함인정을 할 때 그 함자가 이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거 꽃봉오리예요. 이게 알고 나면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인을 담는다. 그래서 그때 꽃봉오리예요. 자, 이제 이 글자 두 글자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글자는 쓸용이에요. 이걸로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쓸용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배운 거예요. 선생님, 이 두 글자는 다 배운 글자예요. 어떤 글자일까요? 전복. 이거 예, 맞습니다. 가운데 예, 하나는, 나머지는? 가운데 중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자를 많이 하셔서 지금 하는데, 그 글자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쓸 용자는 우리가 배운 부수라는 거예요. 그 배운 부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고 이거예요. 이게 가운데 중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겹쳤죠? 예, 이제 색깔로 해야 되는데 겹쳐서 이렇게 되는 게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겹친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건 뭐예요? 내야 그랬죠. 네, 중심을 잡는 거.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뭐를 했다? 점을 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사용한다. 쓸다라는 거는 사용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다 내가 해놓고 물어보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전복과 가운데 중으로 구성해놓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전복과 가운데 중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가시행냐 이게 시자가 베풀 시자죠. 이거 배운 거예요. 한자만 안 배웠어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가끔 제가 이거는 뭐라 그랬죠? 깃발 나부길 언. 이거는 어조사 야입니다. 어조사 야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어조사는 이거는 했어요. 나왔기 때문에 시자가 왜 베풀 시일까요? 베푸는 건 누가 베풀어요? 베푸는 걸 찾아야죠. 이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어조사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어조사가 나올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용무, 용례, 등용.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조사야를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유튜브를 찍을 때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지금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예. 자, 쓸용이에요. 이제 아셨죠? 쓴다는 건 뭐예요? 중을 잡아야 되고 점을 치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전복에서 연관되잖아요. 점을 친다는 것도 점 강의에서 했지만 아무나 점 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지금 권위 있는 사람이 점을 치는 거지 아무나 점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치고 이러는 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쓸용에서 나왔어요. 그쵸? 쓸용에서 나오는데 뭐를 해요? 나왔죠. 집엄자. 예, 굴뚝이 있는 혈거를 말하는 거예요. 쓸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곡식경이 있습니다. 요 안에 곡식경이 있는 거죠. 예? 예, 곡식경이 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왜 경이냐? 곡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아를 찢는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글자 자체가 방아를 찢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공이, 예, 이런 거. 용야. 그래서 이 용자는 쓰는 게 뭐예요? 중용이라는 책 아시죠? 중용이라는 책은 이런 의미를 담고 쓰는데 어때요? 중을 담. 지난번에 몇 강인지 모르지만 연비어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글자가. 제가 대학인가 중용인가 했는데 정확히 중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개 연자 나왔잖아요. 솔개가 날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뛴다. 예. 근데 그게 중용이고 그건 뭐냐면 하늘과 물과 천지가 자유롭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경전 읽은 지가 오래돼 갖고 중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용이 나와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용 한다는 건 뭐예요? 오를 등자잖아요. 등용시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갖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등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용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용자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 집엄이 있고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여 밑에 쓸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게 이제 펜글씨가 아무래도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쓸용자에 왜 곡식경이 들어갔냐면 곡식은 집에서 만들죠. 자, 손으로 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자죠. 용자인데 이게 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이. 요게 곡식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만 여러 번 보십시오. 제가 이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요 안에는 말하자면 쓸 용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쓸용에 이어서 다음 글자가 이겁니다. 자, 물솟을 또는 길용이에요. 물이 솟거나 길한 거예요. 길하다. 그러니까 길도자가 아니라 길. 이거예요. 그죠? 예. 이건 그러니까 초목과 꽃이 피어나는 모양이다. 제가 거짓말 안 했죠? 예. 봉우리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중을 했는데 점을 쳤어요. 점을 친다는 거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천지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봉우리가 핀다. 그러니까 천지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용 또는 물솟을 용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초목, 화, 용용, 연야 이런 글자는 잘 안 쓰죠. 화잖아요. 화. 꽃필 화자잖아요. 초목이 꽃을 피워. 근데 초목을 꽃 피울 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나요? 없죠. 네. 땅이 있어야 꽃은 피는 거고요. 땅만 있어서 꽃을 피지 않아요. 햇빛이 있어야 꽃을 펴요. 그래서 햇빛만 있다고 꽃을 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꽃을 펴요. 네, 바람도 있어야 꽃. 그러니까 그거를 조화를 하는데 그게 인간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중이라는 거는 자연의 영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은 인간의 영역도 아니에요. 자, 지금은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지금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땅이라는 거를 뚫고 일어나려면은 항상 그 씨앗은 땅 밑에 있었어요.
있는데 그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는 힘은 봄이에요. 봄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봄 춘자를 쓰잖아요. 추나추동할 때 그 자를 상형으로 쓰면은 상형이래. 소전체를 쓰면은 이런 글자입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풀이 나왔어. 이게 둔이에요. 둔. 초목이 에너지가 있으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게 에너지가 밑에 있다고요. 땅에. 이게 봄춘자예요. 그러니까 땅이 양기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땅이 그거를 열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열리면은 밑에 있는 씨앗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나무하고 초목을 구분하지만 나무나 초목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네, 물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봄춘에도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꽃은 아니지만 지금 벌써 많이 피어 있어요. 노릇노릇한 게. 아직 안 보셨으면은 계절 감각이 어두운 거죠. 네, 많이 피어 있어요. 그게 영춘화입니다. 영춘화, 봄을 맞이하는 꽃. 이게 중국 꽃이죠. 네, 우리는 개나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관상용으로, 이거를 맞이할 영인데 보낼 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송구영신 할 때 영인데, 그러니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야, 봄을. 그래서 지금은 영춘화가 싹 펴 있으니까 한번 잘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걸 다 설명하네요. 이게 꽃봉오리라. 자, 꽃봉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꽃을 피우려면은 3월에 굳셀용이잖아요. 굳세다라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결국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 그러면 이게 밭전이죠? 원래 남자를 쓸 때는 남자는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이 밭전자는 밭이 아니죠. 밭이 아니잖아요. 밭이 아니고 뭐예요? 중하고 복이 합쳐진 거죠. 힘쓰다 그런 거는 이 밭전은 힘쓸 용에는 결국은 중하고 복이 합쳐진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밭전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아예요. 힘쓴다라는 건 기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힘이 있어갖고 때리고 막 그런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땐 용기, 용감하다, 용맹하죠. 용감하다라는 거는 그때 쓰는 거죠. 진정한 용기가 있는 거를 논하죠. 그러니까 용기. 그리고 우리가 오곡자 쓸 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그 한 가지 중에 깨끗할 혈과 용맹하다라는 게 옥에 들어가 있다. 오곡편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용이라는 거는 기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전자는 잘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밭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형태는 밭전이지만 뭐를 갖고 있다? 이거 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밭전은 밭전으로도 보지만 뭘로도 봐요? 가운데 중에 복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르쳐 드렸는데 정수리 신이라고요. 정수리 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자가 만들어지면서 부수화가 되고 부수로 찾다 보니까 부수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원래 의미를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유튜브 촬영한다는 거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부수 없이도 한자를 공부할 수 있고, 한자를 알면 그 다음에 이게 부수가 뭐야? 거꾸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용용이에요. 굳살용. 여기까지 해서 동목.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은 거를 배우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